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4년 전에도 열심히 이래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구나. 이 당시에 2019년도, 20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가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왔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화폐 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있잖아요. 그거를 뭐 1,000원을 뭐 1환으로 바꾼다든지 화폐 단위를 축소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조금 그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막 위태위태해요.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세상이 너무 수상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수상해요.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이자를 12%, 조건부 특판 해가지고 13%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빨리 팔리고, 신협에서는 또 뭐 특판 예금 받은 거 만기돼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한두 개 빼고는 또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화폐개혁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 당시에 4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굉장히 좀 불안했고 이랬는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단톡방에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있어요. 금과 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좋은 뉴스들도 주고 있고, 어느 한 분이 주신 거예요. CBDC 향후 추진 계획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19년도, 18년도, 20년도 이때는 CBDC가 이제 추진을 할 것이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화폐 체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4년 전, 5년 전에 예상을 하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타임 스케줄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과거형이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테스트를 다 했고,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23년 11월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12월 2023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3년 1월에서 9월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법 제도적 이슈를 점검을 했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테스트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시스템 개발 용역을 공모했고, 공모가 누군가 됐겠죠. 그다음 10월 이후에 참가은행을 모집했고, 활용 사례 구체화 나왔고, 테스트 상세 계획 발표 10월 이후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중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념 검증 실시하고, 4분기 2024년 4분기 지금 뭐 내년 9월달 앞으로 9개월, 10개월 후 되면 테스트 실시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한다 안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가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이거 지금 수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금 금리를 12%, 10%, 뭐 13% 준다 이러면은 대출 금리를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고금리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매장이 LCT 매장인데, LCT의 이 고가 아파트 레지던스잖아요. LCT 레지던스를 신협이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투자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겠죠. 근데 느닷없이 연말에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정리한다 그러면서 이 몰래 한 개씩 레지던스를 내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소식 들은 것만 2개 정도를 내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LC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굉장히 세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71평, 71평 이런 걸 35억 정도에 내놓고 암암리에 매수자를 선정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 입찰 공고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 신협 지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불러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최고가일 때는 뭐 48억 이렇게 찍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내려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고금리를 준다고 유혹을 하면은 고수익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사기거든요, 사기. 근데 지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지금 고금리 판을 막 내세우고 있으니까
야, 이 참 난감해요. 세상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 이때보다 몇 년, 지금 겨우 3년, 4년 정도, 3, 4,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그때 한도가 뭐 4, 5년 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죠. 5천만 원을 뽑든 1억을 뽑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현금을 한 방에,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뽑으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는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현금 입금을 하면은 금융 뭐 무슨 분석원 있잖아요. FIU에 직접 보고가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자료가 누적이 되는 거고, 너무너무 반복이 되면은 의심 사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세청에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게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겠죠.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경찰과 검찰이 국민들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은행에 가면은 500만 원 이상을 찾게 되면은 문진표를 작성해라 그래요. 이때까지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뭔가를 안 써보신 분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 만기가 됐다, 적금이 만기가 됐다, 그래서 현금을 좀 찾아서 쓰고 싶은데 그 현금을 안 내준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와 버린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찾든 뭐 계좌 이체를 사든 수표로 찾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 쓸 건지 다 물어보고 까다롭게 한 다음에 돈을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있는 일선 지점들이 통폐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안 내주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네.